여러분 안녕하세요. 앨리스 펑크예요.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주제는요, 명품 중에 명품, 샤넬의 제품 스토리예요.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께 명품백, 명품 지갑 등등 제품 추천은 또 많이 해드렸는데 명품 브랜드 스토리에 관해서는 좀 다뤄본 적이 없어서 이번 영상을 제가 들고 왔어요. 많은 명품 브랜드들 사이에서 3대 명품으로 불리는 에루샤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 중에서 샤넬의 제품 스토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명품 브랜드 제품을 사서 막 잘 들고 다니는 것도 좋지만 내가 가진 제품이 어떻게 탄생이 됐고 또 무슨 스토리를 담고 있는지 알고 저희 들고 입으면 더 의미가 있겠죠? 그러면 샤넬을 대표하는 아이템들은 무엇이 있는지, 또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비하인드는 또 뭔지 하나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띠디. 첫 번째, 리틀 블랙 드레스. 여러분은 어느 TPO에든 잘 어울리는 옷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흰 티셔츠? 청바지? 다 아니에요. 바로 리틀 블랙 드레스인데요. 이 리틀 블랙 드레스의 창시자가 샤넬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사실 샤넬 패션 하면 딱 두 가지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돼요. 심플함과 실용성? 그 첫 번째 주자가 바로 리틀 블랙 드레스인데요. 어린 시절을 수도원에서 보냈던 샤넬이 성당의 스테인드 글래스나 건축 양식, 블랙 앤 화이트로 된 수녀복 등등 수도원 문화에서 영향을 많이 받아요. 특히 샤넬하면 빠질 수 없는 컬러가 블랙 컬러잖아요. 블랙은 당시에 좀 창복이나 종업원들의 유니폼으로만 쓰였는데 샤넬이 최초로 블랙을 일상복에 도입해요. 그리고 당시에는 코르셋같이 몸을 막 옥죄는 고정 속옷을 착용하고 발끝까지 긴 기장의 드레스가 일상복이었는데 휴양지에서도 똑같은 차림의 여성들을 샤넬이 본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답답하고 불편해 보여요. 그래서 샤넬이 조금 더 단순하고 실용적인 옷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좀 직선적인 실루엣에 발목이 보이는 리틀 블랙 드레스를 선보여요. 여기에 주얼리만 좀 더해주면 화려한 파티룩에도 적합해서 상류층뿐만 아니라 가난한 여성들도 좋아하던 신분에 상관없이 두루두루 사랑받은 아이템이에요. 우리가 보통 유행의 주기가 30년이라고 하잖아요. 샤넬이 리틀 블랙 드레스를 출시한 지가 30년 정도 지난 즈음에 또다시 유행을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오드리 헵번 때문인데요.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을 해서 진주 네클리스에 리틀 블랙 드레스를 입었는데 디자이너 지방씨가 샤넬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진 드레스라고 알려져 있죠. 영화를 안 본 사람은 있어도 이 레전드 룩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두 번째, 트위드 자켓. 샤넬에게 명성과 유명세를 안겨준 제품이 리틀 블랙 드레스만 있는 건 또 아니에요. 트위드 셋업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쓰러져 가던 샤넬을 다시 일으켜 세운 효자템이기도 한데요. 특히 샤넬의 대표 소재 트위드로 만든 수트가 이때 제작돼요. 당시에 러시아에 있던 샤넬이 남성복에만 쓰이던 트위드 소재를 눈여겨보고 1차 세계대전 때 히트쳤던 저지 투피스에 적용해요. 근데 소재만 바꾼 게 아니라 여성 자켓에는 잘 달지 않던 이런 포켓을 달거나 어깨 패드를 제거해서 실용성과 활동성을 모두 잡은 자켓을 출시해요. 그녀가 전쟁 때문에 프랑스를 떠났다가 15년 만에 복귀였는데 유럽에서는 외면받지만 미국에서는 실용주의 문화랑 맞아떨어지면서 성공하게 돼요. 특히 패션 센스로 주목받던 퍼스트 레이디 제클린 케네디가 샤넬 수트를 자주 입으면서 샤넬이 미국 상류층 여성들에게 주목받는 브랜드로 성장해요. 지금은 길이나 컬러, 디테일을 다양하게 변형해서 매 시즌 트위드 자켓이 나오는데 여전히 사랑받는 샤넬의 스테디셀러이기도 하죠. 트위드가 남성복에만 쓰이던 소재였는데 샤넬로 인해서 여성들의 전유물이 되었다가 지금은 다시 남녀 상관없이 입게 된 아이템이라는 게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스타일링도 예전에는 되게 여성스럽게 셋업 스커트와 막 연출을 했는데 요즘은 캐주얼한 데님이나 티셔츠와 믹스 매치해서 젊은 층에게 인기가 더 높은 아이템이기도 하죠. 세 번째, 클래식 플랫백. 요즘엔 돈이 있어도 못 산다는 그 샤넬백 얘기도 빼놓을 수 없겠죠? 제가 아까 샤넬 패션에서 심플함과 실용성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샤넬이 2.5백을 만들게 된 것도 불편함에서 시작해서 실용적으로 바꾼 케이스예요. 당시의 여성들이 클러치처럼 가방을 손으로 이렇게 들고 다녔는데 아마 클러치 들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손에 계속 쥐고 있어야 돼서 은근 불편하거든요. 손을 쓸 수가 없어. 그런데 샤넬 여사도 똑같이 불편함을 느꼈던 거죠. 역시 깨어있어. 럭셔리는 편안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럭셔리가 아니다. 라는 그녀의 명언처럼 핸드백에 어깨끈을 달아서 손을 자유롭게 한 때
백을 1955년 2월에 출시해요. 그래서 거꾸로 해서 2.55 백이에요. 샤넬이 2.55 백을 출시할 때도 인기가 많았지만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칼 라거펠트가 2.55 백을 재해석한 클래식 플랫백은 기다림 없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인기가 많은 백이잖아요. 2.55 백이랑 비교하면 버클이나 체인의 생김새가 좀 많이 다르죠. 2.55 백은 금속으로만 된 체인 스트랩과 직사각형의 마드모아젤 락이 특징이고, 우리에게 익숙한 클래식 플랫백은 가죽을 감은 체인 스트랩과 더블C 로고 락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클래식 플랫백이 디자인도 완벽하지만 수납력도 굉장히 훌륭해요. 포켓이 무려 7개나 있는데요. 포켓에 소소한 스토리들도 숨겨져 있어요. 포켓들 사이의 작은 포켓은 그 립스틱 전용 포켓, 가브리엘 여사가 러브레터를 넣기 위해 만들었다는 플랫 안쪽이 포켓, 그리고 팁 문화가 발달해서 쉽게 현금을 꺼내기 위해 만든 외부 포켓 등등 수납력이 되게 좋고요. 정리가 잘 돼서 저도 들 때마다 아직도 놀라요. 크리스틴 스튜어트나 키라 나이틀리, 알렉사 청 등등 진짜 많은 패션 아이콘들이 좋아하는 백이고, 그들이 캐주얼 룩에서도 샤넬을 편하게 매치하면서 명품 백을 매는 연령대가 낮아지기도 했어요. 카프스킨뿐만 아니라 램스킨, 트위드, 메탈 소재 등등 다양한 소재와 사이즈를 나와서 취향에 따라 고를 수 있다는 게 뭔가 더 소장하고 싶은 그런 느낌을 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번째, 넘버 5 향수. 마릴린 먼로가 어떤 잠옷을 입고 자냐는 기자의 그 짓궂은 질문에 샤넬 넘버 5라고 대답을 한 일화는 너무너무 유명하죠. 덕분에 이 샤넬 넘버 5가 30초에 한 병씩 팔릴 만큼 인기를 한 몸에 받기도 했는데요. 샤넬이 휘청거리던 70년대에도 이 향수만큼은 불티나게 잘 팔렸다고 해요. 근데 이 샤넬 넘버 5도 단순히 향만 좋아서 유명해진 건 아니에요. 그 당시의 향수는 한두 가지 재료로 만들어져서 지속력이 정말 안 좋고 향수병도 막 무겁고 화려해서 들고 다니면서 뿌리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샤넬이 80가지가 넘는 재료랑 향을 막 빠르게 퍼지게 하는 알데하이드를 배합해서 긴 지속력을 가진 향수를 개발해요. 향수병 역시 샤넬의 디자인 철학을 담은 심플한 유리병을 사용해요. 이 넘버 5라는 이름도 조향사가 만든 샘플 중에 단순하게 5번째 샘플이 가장 마음에 들어서 붙여졌다는 설도 있고요. 샤넬이 숫자 5를 좋아해서 붙여졌다는 설도 있는데, 최초로 이름에 숫자가 붙여진 의미 있는 향수예요. 그래서 이름이나 향, 보틀까지 모두 혁신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데요. 지금도 향수 전문가들이 향수는 샤넬 넘버 5 출시 전후로 나뉜다,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샤넬이 향수 역사에 한 획을 그었죠. 패션 브랜드인데 향수 역사에 한 획을 그은 게 정말 대단하긴 하다, 그치? 그리고 샤넬의 더블C 로고가 처음으로 쓰인 제품이기도 해서 샤넬에 있어서 그냥 넘버 5는 단순히 그냥 매출이 좋은 상품인 게 아니라 샤넬의 모든 것을 그냥 압축한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올해가 벌써 탄생 100주년이라고 하는데 향이나 보틀, 장면까지 섬세하게 다른 향수라서 오래도록 사랑받는 아이템이에요. 샤넬을 사랑한다면 이 넘버 5를 올해 하나 구입해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5번째, 칼 라거펠트. 이번에는 히트 아이템이 아니라 37년 동안 샤넬의 수장으로 지내면서 샤넬을 대표하는 인물, 현대 하이패션의 거장 칼 라거펠트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가 아니었으면 지금의 샤넬도 없다고 단언할 수 있을 만큼 칼이 샤넬 그 자체이기도 하니까요. 샤넬이 지금의 영하고 좀 캐주얼한 이미지를 갖게 된 이유도 칼 라거펠트 때문인데요. 샤넬 여사의 별세 이후에 샤넬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점점 멀어져 가요. 그러다가 클로에, 팬디의 수석 디자이너였던 칼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스카웃되면서 샤넬을 되살려냅니다. 그런데 칼이 기존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걸 시도해서 샤넬이 부활했냐? 또 그건 아니고요. 칼은 자신의 감각과 샤넬의 전통적인 요소를 결합시켜요. 예를 들어서 샤넬의 상징인 트위드 자켓을 유행에 따라 다양하게 선보여서 젊은 소비자를 계속 유입하고, 기존의 향수에만 쓰였던 더블C 로고도 의상이나 액세서리에 접목하기 시작해요. 클래식 플랫백도 칼이 2.5 백을 재창조한 아이템이라고 알려드렸는데, 지금은 몇 달을 대기해야만 살 수 있을 정도로 인기가 대단하죠. 이런 식으로 전통을 계속 이어가면서 죽어가던 샤넬을 세계 명품 브랜드 2위까지 올려놔요. 또 칼은 엄청난 스케일의 쇼를 선보이는 걸로 유명한데, 우주정거장, 슈퍼마켓, 해변 등등 실사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싱크로율 때문에 매 시즌 샤넬 쇼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 대단했죠. 디렉터가 버지니 비아르로 바뀐 건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시대 흐름이지만, 이제 칼 라거펠트만의 압도적인 쇼를 볼 수 없어서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해요. 칼 라거펠트는 한 시대의 아이콘이었던 것 같아서 저한테도 좀 의미가 있는 디자이너이지 않았나. 자, 오늘은
샤넬의 상징적인 제품 스토리와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재밌게 보셨나요? 샤넬 여사가 탄생시킨 아이템이 최초라는 타이틀을 많이 가지고 있기도 하고 이런 브랜드 스토리를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하는 노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는 브랜드가 아닐까 해요. 샤넬을 여자들의 로망, 비싼 브랜드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제품에 이런 스토리가 담겨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브랜드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가질 수 있겠죠? 오늘도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궁금한 브랜드와 제품 스토리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샤넬!